네, 7월 21일 금요일 장중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 기간인데 좀 많이 좀 엇갈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도 그렇고 소폭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0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 지수 차트입니다. 다우 지수는 지금 마감이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뭐 시초가에서 음봉은 살짝 음봉은 나왔지만은 지수 수치로 포인트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0.08%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정을 받았죠. 이제 컴퓨터 반도체나 그 패션, 의료 제약 쪽 섹터에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철강이나 화학, 항공 쪽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했네요. 플러스 0.31% 상승한 111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오펙에서 이제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한 게 돼 가지고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현재 46.7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황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2% 상승한 2449포인트로 지금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네, 수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이 1300억 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23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전부터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오늘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0.15% 상승한 677.49포인트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뚜렷한 수급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매도세로 하고 있고요. 오직 개인이 지금 매수만 하고 있죠. 뚜렷한 수급 주체를 없고요.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크게 빠지다가 지금 9시 반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 이후에는 아직 시초가 근방에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흐름대로 가면은 오늘 또 역사상 또 최고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 주체는 연기금이 일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 그리고 금융업 쪽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가운데 일부 건설 업종이나 유통, 그리고 IT 쪽에 일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밀 기계 쪽엔 좀 기관 수급이 약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제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분기 홀실적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07억 원을 발표를 했네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17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 동 2분기를 봤을 때 365%나 증가하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4% 상승한 가운데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 투신권, 연기금 등 골고루 아주 유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26일, 27일 이때 매수하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이때는 사실 좀 이격이 커서 좀 부담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1선이 근처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실적 발표를 머금고 다시 5일선과 21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고 있고 수급도 좋은 흐름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은 최고 급등한 종목이죠.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아이덴티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 e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액토즈 소프트를 이제 분봉으로 뜯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갭으로 뜨기 시작했죠. 3% 이상 3.94% 그냥 상승을 해주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다가 지금 현재 29.39%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예,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은행주 쪽이 오늘 다 동반 상승세로 좋았죠. KB금융도 그렇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실적 기대감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번 거 아니냐, 사회 환원하라 이런 뉴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 그 내용들이 이미 다 차트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중순부터 계속 쉬지도 않고 올랐죠. 잠시 60일선 이탈했을 때 빼고는 크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금융주가 이렇게 잘 가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금리 인상 이슈로 해서 투자를 하셨다면은 괜찮은 선택이셨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역시나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어느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렇고요. 현재 외국인은 좀 팔자세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도 보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기관 다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3.36% 상승한 52,300원의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했던 섹터라 하면 또 통신주가 되겠죠. 통신주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상당히 아침부터 좋았습니다. SK텔레콤도 그렇고요. KT도 그렇고 U+도 괜찮습니다. SKT, KT에 비해서는 U+는 약간 좀 차트가 조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 보이죠. 한번 정부가 이제 통신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금 인하 리스크가 때문에 사실 6월 말에 다 샜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빠르게 이렇게 다시 21선 근처에서는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나온 뉴스로도 요금 인하 리스크가 다소 이제 좀 완화가 됐다. 어제 정부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좋을지 이렇게 좋을지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통신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소나마 약화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이제 5G를 하죠. 5G 관련해서 수혜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은 상승 이유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G 관련 수혜주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로 효성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기대치보다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원래 한 2,890억, 한 2,900억 정도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한 바로는 2,197억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오늘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낙폭을 아까보다는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4% 하락한 15만 8,500원에 이제 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오늘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죠. 지금 현재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좀 그 매도세를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지금 60일선을 갭으로 깼다는 거죠. 갭으로 깼다는 거.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보면은 기관들은 그래도 효성이 좀 수급이 안 나올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6월 말부터 매도세가 나왔죠.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받아주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그 하락을 이제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이 좀 약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점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고점이 떨어지고 있고 저점도 마찬가지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60일선에서 한번 지지를 예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라는 게 이슈는 사실 기술적 분석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증권사 신규 추천주로 나온 종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이 나왔고요. 2분기 돈육, 돼지고기 및 육개 가격 상승으로 나중에 이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기관들의 매도를 이제 외국인들이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21선을 돌파하고 오늘 현재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이 신규로 만약에 이지바이오를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쪽에 좀 매물권이 있죠. 사실 한 7,000원대까지 그때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가고 있죠. 임플란트 업체고요. 2분기에서도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이 또 마찬가지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네요. 현재 또 5% 이상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다음 주에 봐서 이게 좀 상승에 좀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은 5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살짝 깨기는 합니다만은 5일선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피에스텍입니다. 피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형 계량 시스템 설비 업체입니다. 그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는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6월 말부터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은 이미 정배열은 5월 말에 만들어 놨다가 그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근처에서 이제 왈가왈부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걸 거래량을 실었고 돌파를 하면서 이번 7월 같은 경우는 굉장한 상승세를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종목이고 급등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피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시에 한번 매수 진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M텍입니다. EM텍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마이크로 스피커라고 해서 핸드폰에 들어간 스피커입니다. 이쪽 갤로트 지금 8하고 LG의 이제 V30하고 이제 하반기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 관련하면 아무래도 매출 증가가 하니까 그런 기대감에 이제 레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현재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조금 더 뜯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흐름이 지금 현재 15,000원대를 어떻게 진입할지 말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 근처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쯤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은 저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요. 21선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공방을 벌이다가 15,000원을 돌파할 때쯤 되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확인하고 돈을 좀 더 주고 사는 거죠. 기업이 뭐 실적은 어쩌면 계속 뭐 매출 증가는 전망돼 있고 당연히 좀 그럴 것 같죠. 핸드폰이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쿤에서도 오늘도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EM택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투자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시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금주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